여러분, 30년 세계 인류의 일본 기업 사장의 한마디에 한국과 일본 양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요동쳤습니다. 엄청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한국의 삼성전기 주가 역시 단숨에 15% 폭등해 52주 신고가를 찍었죠. 사막 콘덴서 13%, 아바텍 10%, 대주전자재료 9%. 관련주라는 관련주는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도대체 쌀알보다 작은 이 부품이 뭐길래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걸까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빅테크들이 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황금 시장. 삼성전기는 일본이 꽉 쥐고 있는 이 공급망의 판을 뒤집고 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경제요리사가 이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0년 부동의 1위 일본 무라타는 왜 기겁하고 있는지, 삼성전기의 1조 2천억은 정말 통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인지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MLCC가 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전자기기 안에서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의 심장 옆에 붙는 혈압 조절기예요.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압을 낮춰주고 느리게 뛰면 올려주는 역할. MLCC가 없으면 반도체는 전압이 흔들려서 제대로 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쌀이 왜 갑자기 금값이 됐느냐? 숫자를 보시면 바로 소름이 돋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MLCC가 약 1000개 들어갑니다. 많다고요? 아닙니다. 내연기관차에 3000개 들어가던 게 전기차 한 대에는 10,000개에서 20,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에는요, 15,000개에서 30,000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30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렉 GB300 플랫폼을 완전히 채우면요, MLCC가 최대 44만 개가 필요합니다. 44만 개.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느냐? 엔비디아 GPU는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이러면 전력 변동이 극심해요. 전압이 0.001초라도 흔들리면 연산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칩 바로 옆에 MLCC가 빽빽하게 마치 방패처럼 깔려서 전기를 실시간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AI 칩이 고성능화될수록 혈압 조절기가 더 많이, 더 정밀한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매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GPU를 거쳐서 결국 이 쌀알만한 MLCC로 흘러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시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여기서 일본이 등장합니다. MLCC 세계 1위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1944년에 설립된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회사예요. 글로벌 점유율 35%, 30년 넘게 부동의 1위입니다. 한국의 삼성전기가 25%로 2위. 그 다음은요? TDK가 13%, 다이요유덴이 8%, 전부 일본 회사입니다. 잠깐, 이거 보이시나요? 일본 기업 3개를 합치면 56%, 전 세계 MLCC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기 대무라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한 개 회사가 일본 3개 회사를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MLCC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AI 칩 하나를 조립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칩을 올려놓는 기판, 이비덴이라는 일본 회사가 사실상 꽉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점유율만 27%로 압도적 1위죠. MLCC는 무라타, 인덕터는 TDK, 세라믹 소재도 일본 화학사가 만듭니다. 전부 일본. 저는 이걸 일본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연합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AI 칩 공급망에서 보면 사실상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모든 게 완결되는 구조. 이 구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일까요? 의외로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내고 칩과 부품을 사는 빅테크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핵심 부품을 전부 일본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가격을 올리면 속수무책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치적 이유로 하루아침에 공급이 끊길 수 있어요. 거기에 일본은 세계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오면 공장이 멈춰요. 그러면 전 세계 AI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이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확실합니다. 대안이 필요하다. 보험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기술력으로 일본을 이기고 있다? 아직 아닙니다. MLCC 번들 전략이 일본을 무너뜨릴 것이다? 과장입니다. 삼성전기의 진짜 포지션은 이겁니다. 빅테크가 일본에 목줄 잡히지 않으려고 키우는 보험, 구글과 아마존이 삼성전기에서 MLCC와 기판을 사기 시작한 이유, 삼성전기가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일본 한 곳에 올인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요.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기만이 그 보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무라타는 MLCC만 만듭니다. 기판은 이비덴이 따로 만들죠. 하지만 삼성전기는 MLCC와 반도체 기판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회사예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면 일본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기의 유일한 카드, 번들 전략입니다. 그런데 보험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력이 안 되면 보험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기의 1조 2,300억 필리핀 투자, 이게 바로 보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인 겁니다. 왜 하필 필리핀일까요? 여기에 27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필리핀 라구나주에 처음 공장을 세운 게 1997년입니다. 무려 27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2000년에 MLCC 생산을 시작하고 2012년에 제2공장을 짓고 2015년에 2,880억 원을 들여 증설했습니다. 2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현지 인력은 이미 MLCC 제조의 전문가가 됐고 필리핀 정부는 법인세 감면에 투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최고 기업상까지 받았어요. 국빈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공장들의 가동률이 99%라는 겁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 더 돌릴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3공장을 짓는 겁니다. 1조 2,300억 원. 2011년 이후 최대 투자. 27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지금 1조짜리 열매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존 범용 라인을 끄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1층 가게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스마트폰용 범용 MLCC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요. 그러면서 위에 펜트하우스를 올리는 겁니다. AI 서버용, 전기차용 고사양 MLCC 전용 라인. 여기서 진짜 큰 돈을 벌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기판 라인까지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MLCC와 기판을 세트로 빅테크에 납품하는 번들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무라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치열해집니다. 무라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470억엔, 한국 돈으로 약 4,200억 원을 투자해서 10층짜리 MLCC 신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6년 가동 목표입니다. 삼성전기의 필리핀 공장보다 1, 2년 빠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어요. 무라타의 연간 설비 투자액이 2,600억엔, 한국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삼성전기가 역대 최대라며 뉴스가 나는 1조 2천억 원. 이 금액의 거의 2배를 무라타는 매년 쓰고 있는 겁니다. 매년이요. 그리고 수년째 계속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치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라타도 필리핀이나 중국 등 해외 공장이 있지만 이번 AI용 핵심 신공장은 자국 내에 짓고 있습니다. 기술 보완과 집중도를 극도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핵심 인력, 연구개발, 최첨단 생산이 전부 한 곳에 집중됩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해외에 투자합니다. 인건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머리는 한국에 두고 팔다리는 필리핀에 두는 구조예요. 목표도 차이가 큽니다. 무라타의 목표는 현재 점유율 35%를 2030년까지 43%로 끌어올리는 것, 8%포인트 확대입니다. 반면 삼성전기의 목표는 격차를 축소하는 겁니다. 추월이 아니에요. 벌어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기가 전장을 바꿔서 우회하려 했는데 무라타도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AI 서버용 MLCC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시장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삼성전기한테 기회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관점을 하나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는 같은 트랙에서 뛰었습니다. 범용 MLCC라는 같은 경기장에서 무라타가 계속 1등, 삼성전기가 계속 2등이었죠. 아무리 뛰어도 격차가 안 줄었어요. 가격 경쟁의 천장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새로운 트랙이 깔렸습니다. AI 서버용 전기차용 고사양 MLCC라는 골드 트랙이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현재 35%대 25%라는 점유율, 이건 전체 MLCC 시장 기준이에요. 범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시장. 하지만 AI 고사양 시장은 아직 별도로 집계가 안 될 만큼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왕좌가 비어 있어요. 이 골드 트랙에서 1등을 차지하는 쪽이 전체 순위까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 MLCC 호황은 스마트폰이 끌었습니다. 신모델 나오면 반짝 오르고 유행 지나면 급락해요. 사이클이 1, 2년이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MLCC는 반짝 장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을 내는 쪽이 완전히 달라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폰처럼 2, 3년에 한 번 바꾸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인프라예요. 전기 시설. 수도관처럼 한 번 깔면 5년에서 10년간 계속 확장하고 유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집을 짓는 사람은 벽돌을 한두 장만 사지 않습니다. 수년간 계속 삽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바로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MLCC 사이클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라타 사장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에요. AI 서버용 MLCC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물량을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가동률이 이미 꽉 찬 상태니까요. 남은 카드는 하나, 단가. 업계 1위가 총대를 메고 가격 인상에 신호탄을 쏜 겁니다. 디램 가격이 오를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폭발한 거 기억나시죠? 그 패턴이 MLCC에서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시장이 바뀌는 순간 먼저 뛰어든 쪽이 이긴다. 디램 시장에서 삼성은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치킨 게임으로 일본 엘피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엘피다는 결국 2012년에 파산했죠.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1위에 올랐어요. 두 경우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뛰어든 쪽이 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MLCC에서 삼성전기가 시도하는 것이 정확히 이 공식입니다. 범용에서는 무라타를 못 이기니까 AI 서버용 고사양이라는 새 전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성공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의 타이밍에 베팅해서 판을 뒤집은 전례가 이미 있죠. 거기에 삼성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입니다. 바로 반도체판을 바꿀 거라는 꿈의 기판인데요. 지금 반도체 기판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20년 넘게 안 변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AI 칩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플라스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유리기판은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하고 열에 강하고 속도가 40% 빨라집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고 삼성전기도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 양산을 두고 삼성전기,
SKC, 인텔이 피 터지게 경쟁 중이에요. MLCC에 기판을 더하고 여기에 유리 기판까지. 삼성전기가 쌓아 올리는 카드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진짜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답은 향후 이 3년 안에 나올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가 일본 독점을 두려워해서 키우는 보험이고 그 보험이 진짜 보험으로 기능하려면 기술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 1조 2천억 투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아직 공장이 가동된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기대가 먼저 달립니다. 삼성전기가 52주 신고가를 찍은 건 시장이 이 보험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0년 전 디램 시장에서 삼성이 엘피다를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10년 전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범용에서 고부가로 이 공식이 세 번째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 답이 나오는 전장이 바로 MLCC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요리사의 더 깊은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